안녕하세요. 제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환경교육 강사 강정금입니다.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우수 프로그램 교육 중 오늘은 세 번째, 물이 생명이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생활하며 오늘 물에 대한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 우리에게 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둘, 물 오염의 원인과 결과는 무엇일까요? 셋, 물 오염을 줄이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넷, 가정과 학교에서 물의 오염을 줄이고 물을 아끼는 방법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실천에 옮기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요, 물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물질이지요. 우리 퀴즈 한번 내볼까요? 물은 우리 몸의 몇 %를 구성하고 있을까요? 맞아요. 약 70%입니다. 우리 몸은요, 체내의 수분이 1에서 2%만 부족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게 되고요. 수분 손실이 5%에 이르면 반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고 12%가 되면 결국 생명을 잃게 됩니다. 또한 물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약 70%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물이 없다면 낮에는 태양열을 받아 매우 뜨거워질 것이며 밤에는 매우 차가워져서 사막과 같이 되겠지요. 이렇게 되면 지구에는 생명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은 예로부터 물을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언제부터인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물이 오염이 되고 있답니다. 물 오염의 원인과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물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는 인간이 만들어내는 물의 오염, 또 하나는 이상기온으로 가뭄이 들어 사용할 물이 부족한 현상이에요. 이제 물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생명도 위협하고 있고 직업도 없어지게 만든답니다. 자, 인간이 만들어낸 물 오염의 대표적인 사건이죠. 2007년 12월 7일 청정 해역이었던 태안바다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을까요? 바로 유조선과 크레인을 운반하는 바지선의 충돌 사고로 원유가 유출되고 바다를 오염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염 면적은 여의도의 10배 면적, 굴, 전복, 김, 낙지, 고동 같은 해산물이 폐사되었고 몇십 년 동안 태안바다에 의존하고 살아가던 주민들은 단 며칠 만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 100만 명의 도움으로 10년이 지나면서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한번 오염이 되면 이전의 환경으로는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요, 가뭄으로 인해 세계가 물로 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물이 없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퀴즈 낼까요? 동아시아에서 가장 긴 국제 하천은 어디일까요? 바로 메콩강이에요. 길이는 약 4,880km에 달하며 중국,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6개국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기후변화로 인해 가뭄이 극심해지면서 상류 지역에 위치한 중국에 많은 댐 건설이 있었고요. 또한 그로 인해서 하류 지역에 위치한 나라들의 물이 더 부족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농사, 업, 생활식수가 부족해지면서 물 분쟁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물을 오염시키는데 아무런 관계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요즘 수질 오염의 원인은 바로 우리들이 사용하고 버리는 생활하수입니다. 합성세제의 경우 수질 오염을 증가시키는 주된 요인이지요.
수질 오염 원인인 생활하수가 68.3% 많죠. 산업폐수 41.2%, 축산폐수 0.5% 중 생활하수가 1위입니다. 목욕, 설거지, 세탁 등에 쓰이는 합성세제 등이 물을 오염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초록지팡이 자료에 의하면요, 사용하다가 버린 기름 30ml는 300L 욕조 3통분, 된장찌개 200ml는 300L 욕조 5통분, 마요네즈 10ml는 300L 욕조 8통분, 튀김기름 500ml는 300L 욕조 330통분 물이 들어가야만이 깨끗한 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만큼 음식을 준비하고 특히 음식을 남기지 않는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헹구어도 남는 잔료세제 우리는 과연 안전할까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을 아끼고 물의 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우선 집 화장실을 가볼까요? 낭비 원인을 알면 방법도 있을 거예요. 우리 함께 찾아봐요. 하루 생활용수의 72%는 어디에 사용이 될까요? 바로 화장실 변기물에 사용이 됩니다. 화장실 변기의 물 낭비의 원인은 용변 전이나 용변 도중에 한 차례 물을 더 내리는 것, 휴지나 작은 쓰레기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리고 또는 변기 물탱크 불량으로 아까운 수돗물이 새고 있답니다. 물탱크 안에 물을 채운 병이나 벽돌을 넣어두는 것도 물 전략의 방법이겠지요. 자, 우리 이번에는 주방으로 가볼까요? 설거지통을 쓰면 60% 이상 물 절약이 된다는 것 알고 있었나요? 사오기 모양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것도 물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랍니다. 욕실에서의 물 낭비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욕조에 지나치게 많은 양의 물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 필요 이상으로 긴 샤워 시간, 세면대에서 흘려보내는 물 등이지요. 자, 우리 욕실에서 머리 감을 때 샴푸, 린스 등을 적당한 양만 사용하는 것도 물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양치할 때 양치컵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저희 협의회 물이 생명이다 체험 프로그램은 친환경 어성초 비누 만들기, 친환경 진피 비누 만들기, 친환경 치약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초, 중, 고학년을 달리하여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물방울이 하나하나 모여 흐르는 물이 되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물을 아끼고 물 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 세상은 더욱더 아름답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고요. 특히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물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자연 환경과 아름다운 지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